네, 이게 이제 지금은 소상공인에서 아마 좀 있으면 중소기업으로 아마 가을 지나면 중견기업으로 아마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세청장님하고 통계청장 올해 이 결국 70%의 재난기본소득 뭐 이렇게 70%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돈이 어디가 얼마가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통계청장님하고 국세청장은 이런 정보를 몇 번이나 회의를 해봤어요. 앞으로 이게 뭐냐면 국세청에 이거 보니까 체납 비율이나 이런 거 보니까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통계청으로 보니까 이거 진짜 앞으로 이런 정도의 수요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정책 협의 같은 걸 어떻게 해봤어요? 짧게. 그 부총리 요 문제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어디에 쓰여지게 될 건지 이 문제를 우리 아마 제 국세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통계청하고 전체로 국민이 갖고 있는 이 수치를 이거 정리를 안 하면 앞으로 정책을 예측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뭔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부처 간에 저희가 협의하는 구조, 조율하는 구조에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확인하고 조율한다마는 추가적으로 혹시 뭐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때 하려고 그랬다 그걸 못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에 10,000명 늘려놓고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위기를 통계 없이 우리가 위기를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측할 수도 없고 이 시스템을 좀 마련해달라는 말씀 하나요. 두 번째로는 이 국가 예산 해봐야 우리가 지금 500조고 연간 시중은행에 돌아다니기 8,000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5조를 넣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 금융기관을 돈을 순환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시중의 상황은 대기업은 한도 대출을 끝까지 받았고 일반 소상공인은 정부가 보증해주니까 돈을 받아가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모질라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점점 대출 심사가 한 번 할 때마다 어려워지게 되고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기 보면 지금은 우리은행은 벌써 뭐냐면 한도 여력이 없어요. 이 지금 보통주로 우리가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만 실제 별로 여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도 그렇고 적어도 그래서 뭐냐 우리가 우리 경제부총리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데 인사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경제부총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내가 긴급했을 경우에 그걸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금융위원회도 저희 기재부처럼 독립부처입니다. 뭐 거기가 제가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로서 제가 여러 가지 협의체 회의를 구성을 그쵸. 해서 조율을 제가 합니다. 경제장관 회의에서 우리 조율을 하는 경제장관이나 거잖아요. 대경제장관 회의든 무슨 뭐 대일관계장관 회의든 하면서 의견은 조율한 것이지 제가 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 업무를 그러지 못하죠.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게 산업은행이나 적어도 국책은행이나 몇 가지 부분에서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연 이게 이 경제부총리 수장으로서 이미 국가예산은 500조고 바깥에 금융자산은 1년에 8,000조가 돌아다니는데 뭔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국고채 23.8조, 그 다음에 기금 1.4조라고 했는데 이건 일반 이제 예산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BTL에서 만약 뉴딜이나 이런 데서 BTL 사업을 생각하는 건 대략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BTL 관련해서는 전에 저희가 최소 운영 수립이라고 우리 사업 뉴딜 사업 중에 BTL 사업으로 우리가 기획을 한 게 있어요?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요? 그건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76조 발표한 거는 순순히 국고 소요로만 76조였고요. 지금 대부분 추가 보완하면서 일부 사업들은 민간 자본하고 국고 자금이 같이 들어간다든가 지자체하고 같이 들어가는 자금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몇 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한 15조 이상은 민자로 들어갈 것 우리가 같습니다. 사업을 일별해서 한번 BTL을 얼마나 할 건지 민간은 끌어들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우리가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민주 형태의 인프라 펀드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지금 보면 동학개미에 막 몰려가서 있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확정된 수익이 있으면 인프라 펀드 형태로 끌어들이는 것도
뉴딜의 일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재원 조달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고, 그다음 우리 국세청장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세무조사가 줄어드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우리가 많은 게 수도권 있는 기업을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혜택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1,000억, 2,000억 매출인 작은 기업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 순환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그래서 뭐냐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에 숨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냐면 이 세무조사를 할 때 그 몇십 명이 가가지고서 뭐냐면 회사 장부하고 캐비넷을 하고 이런 세무조사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분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정기조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부를 예치하는 이런 조사는 지금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우리가 좀 지금 더구나 이게 굉장히 경제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 한번 국세청에서 가서 한 2달 하고 나면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울 텐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면밀한 사전 조사를 좀 해서 좀 이렇게 최소화하면서 해주는 그런 운영의 매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국세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부총님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다시 한번 그 아까 우리 정성 의원도 말씀하셨고 홍익표 의원님, 고용재님 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은행의 대출 여력하고 BIS하고 이걸 한번 다시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또 추경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한 5조 정도를 덜 늘려놓고 그래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게 되면 그 목적 한도 우리가 충분한 뭐냐면 작은 여력을 갖고 있다고 해야 시장이 안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고 시세를 조금만 더 검토해보고. 예, 뭐 저희가 점검은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이 사실 이 IMF 때처럼 유동성, 금융기관 자체가 유동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손실이 날까봐 저는 금융기관이 많이 우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 보증이라든가 또는 신보나 기신보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손실을 미니마이즈 해주는데 이번에는 역점을 뒀고요. 사실 은행이 손실만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손실만 누가 커버해 준다고 하면은 유동성을 지원할 입 자세는 많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데 결국은 BIS 비율하고 손실 위험 두 가지. 네, 그렇습니다. 대외적 평가 BIS 기준하고 손실 위험 평가인데 그 두 가지는 바젤 수준이 오늘 발표했다고 네. 치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확실히 해줄 건지라는 그 조치를 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하면 훨씬 더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는. 예. 근데 지금 실제 중소기업 문제가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국가 재정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시중은행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한 10조 정도를 갖다가 조성을 해서 지원한다고 할 때, 그래서 저신용 회사짜리랑 RP를 살 때 정부가 최하위에 있는 가장 후순위 채권은 정부가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 선순위 채권은 은행이 커버를 해주는 형태로 해서 은행이 기꺼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를 이번에 특히 많이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은행장들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수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네, 저희도 한번 또 추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그 수출입은행하고 기업은행, 우리은행, 지역 신보 등 부분에서는 적정 규모를 가지고 증액을 좀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이 추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현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어적 측면하고 미래의 뭐 신성장 동력을 만들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저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7개 저기 성장 동력을 보면은 저 위에 거를 하게 되면은 밑에 뭐냐면 비즈니스 기회가 저렇게 온다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자기네 표로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대략 5G에 들어간 게 40조 원, 데이터 센터에 20조, 고속철도에 93조, 인공지능에 20조, 산업인터넷 20조, 전기차 충전소 3조, 그다음에 특고합 설비에 13조. 이렇게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투입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부분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더 있는 게 좀 더 명료해야 국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걸 한번 참조해 봐 주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AI 부분 소프트웨어 연락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 이렇게 했는데 2000년부터 2022년 되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오늘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그 AI 소프트 분야의 고급 두뇌를 1245명을 하는데 246억이 들어가고, 이러면 대략 1인당 2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고, 산업발 전문가의 AI 역량 교육을 해서 융합 인재를 했는데 1800명을 하는데 36억 원을 쓰면 200만 원 쓴다는 거잖아요. 예, 수치로 보면. 예, 근데 한번 우리가 또 중국의 표를 볼까요? 저기 뭐냐면 제가 칭화대에 있을 때 본 건데, 이게 이미 뭐냐면 인공지능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과서에서 뭐냐면 주로 그 센스 타임이라는 데는 주로 뭐냐 이미지를 하는 거, 그다음에 수리적 영역에 강한 거. 지금 대한민국 AI 교재가 없거든요. 그 제가 저거를 그 서울시에서 소개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AI 소프트웨어 인재를 정말 이거 세계적 인재를 만든다면 정말 세계적인 돈이 투입돼야 될 거다. 예, 그래서 좀 이거를 정말 뭐냐면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답게 뭐냐면 과감한 재정을 좀 투입하면서, 그러면 뭐를 얻어낼 거냐. 그러니까 AI 지금 교재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살피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금융자산이 1경 8천조거든요. 근데 1년에 금융기관이 움직이는 돈이 8천조고, 우리가 정부가 1년에 쓰는 돈 500조인데, 근데 경제부총리가 이게 산업은행이나 뭐냐 기업이나 최소한의 뭐냐 뭔가 이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또는 경제장관 회의로서 그냥 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이 지휘하지 못하고 한 경제정책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결국 한진해용 같은 사건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아까 그 AI 인재 10만 명은 저희가 보니까 한 예산이 9천억 정도 됩니다. 0.9조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번에 7월달에 저희가 보강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0만 명이 9천억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1인당.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아까 금융 정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무슨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뭐 말씀에 동참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번 그래도 위기일 때일수록 수장이 좀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이게 정책을 끌고 갈 때 시장이 반응을 일제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깊이 있게 위원회 차원에서도 연구해 주시고 부처님도 연구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